몇 해 전에 저한테 가깝지 않고 조금 먼 필리핀 사람이 있었는데 범행과 연루가 되었어요. 입에 담기는 좀 싫은 범행이었는데 어쨌든 중범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거의 못 나오고 있을 줄 알았는데 몇 달 뒤에 들은 소식으로는 그냥 멀쩡하게 본인 집에서 잘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법도 조금 궁금해지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누군가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데에서 아차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수박에 겉을 핥는다 생각하고 가볍게 한국과 약간 다른 필리핀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어떤 신고 또는 체포가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신고가 있고 체포가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됐을 경우는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범인은 구치소로 이송이 되게 되겠죠. 이감이 되고 법원에서는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체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현장에서 검거하는 현행범이 있고 그 다음에 체포영장과 함께 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 범인이 벗어났을 때는 나중에 체포하는 건 이거는 현행범이 아니죠.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필리핀은 그 현장을 벗어난 그 다음 날이 돼도 다음 날이 돼도 그 사람을 잡을 때 현행범이라고 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여행을 오셨다가도 이게 또 현행범으로 자칫 잘못해서 또 잡히는 경우가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 또는 그 지역의 분관이 있죠. 세부 같은 경우 세부 분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를 하셔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가 지금 여기 변호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분들한테 변호사를 빨리 섭외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변호사를 섭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 분들은 그게 있어요. 내가 무죄고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 당당함이 먼저 나섭니다. 그래? 나 가. 그리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당당하니까 이걸 먼저 내세우는 게 한국 분들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변호사 동행으로 얘기한 거가 증거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혼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게 나는 무죄지만 나중엔 여러분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먼저 억울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변호인을 꼭 섭외한 후에 사건이 어떻게 돼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 변호사가 하는 영어도 못 알아듣죠. 또 그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한국인이 오나?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통역인은 나라에서 해주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돈으로 통역할 사람을 구하셔야 돼요.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나쁜 일을 당하는 경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이 신고하면은 한국을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신고합니다라고 경찰한테 얘기를 했을 때 경찰이 그 범행에 대한 인지수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는 피해자가 파일링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당해서 이 사람을 찾고 잡아서 조사하고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를 이걸 직접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고를 열심히 경찰서 가서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모든 거를 경찰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고 나면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아서 이 일이 굉장히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에 따라서 처벌이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 하고 경찰서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사건 종결됐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를 듣는 일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필리핀 경찰은 인지수사가 안 된다는 겁니까? 네, 인지수사가 안 됩니다. 이 파일링 자체를 거치지 않으면 인지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라도 아니면 내가 딱 봤을 때 제3자지만 저거는 범죄야 라고 해서 신고를 해도 이 피해자가 이게 범죄인지를 알면서도 그럼 수사를 못 한다는 겁니까? 못 합니다.
파일링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파일. 그리고 이 사람을 조사해서 처벌해달라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가 신고를 해도 접수는 받아요. 접수는 받지만 진행이 더 이상 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맡겨놓고 딱 뒤돌아섰다가는 그냥 사건 종결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고자가 되었을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면은 어디 볼까요? 제가 얘기했죠. 신고가 들어가고 체포가 들어가면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파일링이 들어가야 된다. 요거 꼭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특히 셋업 범죄 거기에 보면은 요 경우가 두 번째 경우가 대다수죠. 체포 영장으로 인해서 뭐 약이다 아니면은 뭐 성매매다 이런 걸로 해서 체포 영장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알아두면 좋을 게 있습니다. 자, 필리핀에서의 체포 영장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해자가 신고를 하죠. 그러면 제가 아까 좀 얘기했죠. 파일링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되게 되면은 이게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까요? 검사한테로.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 법원 담당 그 검사들도 수많은 파일링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접수를 한다고 그래서 그 파일링 케이스를 바로바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 검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파일링에 범죄 혐의점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 피의자한테 또 소명의 기회를 발부를 합니다. 너가 이런 신고를 당했으니 언제까지 이 법원 나한테 와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어떤 일인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무죄요, 난 그런 일 없어 이런 거에서 예, 그렇죠. 변론할 수 있는 변론할 수 기회를 있는 준다는 기회를 얘기죠. 두 번인가 세 번을 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종합해서 이 케이스가 그래도 이 사람이 피의자가 될 케이스가 높다라고 했을 때 검사가 이제 수사 권한을 경찰한테 넘겨서 그 사건을 조사하게 한다는 거죠. 법원에서 그러면 체포 영장을 네, 발부해 준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세부대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체포영장이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체포영장을 받을 것이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밖에서 당신 체포하러 왔어. 나 경찰이요. 이렇게 하고서 나타나서 체포영장을 딱 들이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이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셋업 범죄일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경찰이 딱 그 체포영장을 들고 이렇게 딱 들이대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럴 때요. 이 경찰이 아무리 체포영장을 가져왔다고 해도요. 무조건 당신의 손목을 붙잡고 여러분의 손목을 붙잡고 데려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문 열어 하고 쳐들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경찰관의 이름, 그 다음에 소속이 어디인지 그냥 침착하게 물어보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사관 또는 그 지역에 분관이 있다면은 그곳에 비상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방금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경찰이 왔는데 이런 발부가 된 게 맞는지를 먼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럼 그쪽에서 또 연락을 하겠죠. 담당 소속으로. 대사관 측에서나 그렇죠. 분관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연락을 그렇죠. 해준단 말이에요. 연락을 해서 이것이 맞게 발부가 됐느냐라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맞다. 그러면은 어쨌든 나는 내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레터를 받은 적이 또 없고 하니까 뭔가 어딘가 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섭외할 수 있게 또 도움을 요청을 하시고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은 동행을 해서 경찰서를 가시면 됩니다. 보면은 항상 금요일 이렇게 셋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막 날도 교묘하게 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 애달게 하려고. 그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기다리면은 돈이 자꾸 올라간다? 이런 느낌?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꼭 있잖아요. 24시간 이내에 범행에 대한 실토를 하지 않거나 증거를 잡지 못하면 저 사람 풀어줘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필리핀도 똑같이 그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중간에 주말이나 휴일이 끼면 그거는 빼집니다. 예를 들면 24시간 이내에 풀어줘야 된다 하면 그 중간에 주말이 끼면
하루가 더 는다는 얘기예요. 아, 주말을 시간으로 안 치는 건가? 그렇죠. 일 안 하는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면 이틀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틀을 구치소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있어야죠. 애가 갈아야 내가 합의할게 얼마면 돼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중범죄죠. 예를 들면 남의 목숨을 앗아갔거나 아니면 뭐 납치라든가 이런 중범죄에 있을 때는 36시간. 이것도 중범죄죠.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미수로 그친 거 이런 거는 18시간. 그리고 이제 뭐 요 경우는 같은 경우는 외국 관광객들이 조금 쉽게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도박이라든가 성매매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가씨들이 저 사람이 나 협박했다 이러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12시간이라는 조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조사 시간이. 이제 금전과 좀 관계된 이제 사기라든가 상해, 절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액이라든가 어떤 그 좀 중하냐 아니냐 이거 경중에 따라서 이제 조금 시간 차이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는 경찰이 확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보석금 여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금이 안 되는 중범죄가 있죠. 생명을 해치는 일. 그 다음에 그 먹으면 요즘에 한국도 문제가 많죠. 연예인까지 해가지고 요런 거가 해당이 되는 중범죄인 경우는 보석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셋업 범죄 같은 경우는 사람 그 똥줄 타게 만드는 이 중간에 보석금도 안 통해 막 이것저것 다 안 통하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가로 그런 걸로 이렇게 엮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셋업 범죄에 많이 노출이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가만 생각하면 재밌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필리핀 법에 대해서 좀 가볍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짧은 여행을 오시든 아니면 잠깐 머무르시든 저희처럼 오래 지내시든 물론 이런 일에 엮이면 안 좋지만 정말 긴급 상황일 때 중요한 상황일 때 긴급 연락처 제가 남겨드릴게요. 세부입니다. 세부 분관의 긴급 연락처 중요하고 긴급한 일 있을 때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맘의 필리핀 법률 겉핥기 수업이었습니다. 얕은 지식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시기에 조금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부맘이었습니다.